요즘 AI가 뭐 전기 먹는 하마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한동안 좀 찬밥 신세였던 원자력 에너지가 갑자기 주인공으로 다시 불려나오고 있어요. 다들 막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멋진 기술을 가진 신생 기업들에 열광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저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새로운 AI 에너지 골드러시의 진짜 승자는 어쩌면 화려한 신인이 아니라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조용히 숨어있던 거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맞아요. 모두가 미래의 가능성에만 시선을 고정할 때 현재의 판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플레이어가 누군지 이걸 들여다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오늘은 바로 그 거인, AI 시대의 도래를 누구보다 완벽하게 준비해온 한 기업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원자력 산업의 부활 배경부터 그 기업만이 가진 아주 날카로운 강점, 그리고 우리가 모르면 안 돼 치명적인 약점까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원자력 에너지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 사실 원자력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라는 건 뭐 수십 년 전부터 들어온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이렇게 뜨거워진 걸까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이 갑자기 원자력의 미래를 걸겠다,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아, 그거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안정성이라는 가치는 그대로인데 그 가치를 필요로 하는 세상이 뭐랄까 극적으로 변했기 때문이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모두가 아는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이에요. 태양광이나 풍력도 훌륭하지만 해가 지거나 바람이 멈추면 전기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간헐성 문제가 있죠. 그게 바로 기저보화라는 개념이죠. 근데 이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쉽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 사회의 전력망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집에 불을 항상 켜두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가 바로 기저보화예요. 아하,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 좋을 때 잠깐 들러서 집안을 환하게 해주는 뭐 반가운 손님 같은 존재라면 네. 원자력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묵묵히 집을 지키면서 불을 끄지 않는 가장 같은 역할인 거죠. 아, 그렇게 들리니까 확 와닿네요.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에너지라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그 든든함이 두 번째 이유랑 직결돼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 때문이에요. 아, 역시 AI군요. 네, AI를 훈련시키고 운영하는 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가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양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단일초도 끊기지 않는 안정적인 전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에요. 잠깐만 정전돼도 뭐 수조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든든한 에너지인 원자력이 AI 시대의 가장 완벽한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안전 문제나 폐기물 이슈에 가려졌던 원자력의 본질적인 가치, 즉 신뢰성이라는 게 AI라는 새로운 기술 혁명 덕분에 재평가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시대가 원자력을 다시 부른 셈이죠. 흥미롭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네요. 이 엄청난 수요를 과연 누가 감당할 것인가? 저도 뭐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같은 기업들 소식은 좀 들어봤어요. 컨테이너선에 실을 수 있는 소형 원자로라니 정말 공상과학이 현실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잠재력을 가진 기술들이에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나 휴대용 원자로는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할 현실이 있어요. 이 기업들은 모두 아직 초기 성장 단계라는 사실이에요. 아, 초기 단계. 네, 대부분 아직 의미 있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관문, 즉 규제 당국의 승인이라는 거대한 산이 남아 있죠. 아이디어는 혁신적이지만 아직 사업으로 증명되지는 않았다. 이런 뜻이군요. 네, 언급하신 기업들 중에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의 설계 승인을 받은 곳은 뉴스케일이 유일해요. 오클로나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 같은 다른 곳들은 여전히 그 험난한 허가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들의 기술이 실제로 전기를 만들고 돈을 벌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과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높은 잠재력만큼이나 높은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전형적인 성장주 혹은 뭐 벤처 투자에 가까운 영역이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기업은 이런 고위험 고수익의 신생 기업들과는 정반대에 있는 곳이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신생 기업들이 미래의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이라면 컨스텔레이션은 현재의 현실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어요. 압도적인 강자라는 표현까지 쓰이던데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일단 규모가 크고 고객사들이 빵빵하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솔직히 다른 대형 전력 회사들도 그 정도는 하잖아요. 컨스텔레이션만이 가진 진짜 비밀 병기 같은 게 있나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물론 규모와 고객사 중요하죠. 컨스텔레이션은 미국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 용량을 가지고 있고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막대한 전력을 생산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전력을 사가는 고객이 바로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컨스텔레이션이랑 함께 3마일 아일랜드 원자로 복원 사업에 참여한다고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있었던 바로 그곳 말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이건 엄청난 PR 리스크를 감수하는 결정 아닌가요?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바로 그 점이 이 상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되는 기업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3마일 아일랜드를 다시 가동하려는 이유. 그만큼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강력한 증거죠. 이건 단순한 전기 구매 계약을 넘어서 자신들의 미래 성장 동력을 컨스텔레이션의 원자력에 맡기겠다는 선언과도 같아요. 메타가 클린턴 원전의 전력 전체를 20년 동안 사들이기로 한 계약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테크 기업들이 미래를 걸 만큼 신뢰한다는 건 확실히 강력한 증거네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해요. 그게 컨스텔레이션의 비밀 병기는 아니잖아요. 진짜 차별점은 뭔가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컨스텔레이션의 가장 독특하고 강력한 무기는 바로 비규제 사업자라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비규제요? 네, 대부분의 전력회사는 정부가 정해준 가격으로 전기를 파는 규제 사업자예요. 안정적이지만 수익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죠. 하지만 컨스텔레이션은 시장 상황에 따라, 즉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증해서 전기 가격이 천정부지용 솟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규제 사업자들은 여전히 정부가 정해준 가격만 받아야 하지만 컨스텔레이션은 급등한 시장 가격 그대로를 받을 수 있어요. 와. 즉,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가진 거예요. AI 시대에 최적화된 수행 모델인 셈이죠. 와, 이제야 그림이 딱 맞춰지네요. 정리하자면 미국 최대의 생산 능력을 이미 갖췄고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확실한 미래 수요처를 장기 계약으로 묶어 뒀고 결정적으로 전력 가격이 오를 때 그 이익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까지 갖췄다. 이건 정말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인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컨스텔레이션을 다른 모든 경쟁자들과 구분짓는 핵심적인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야기에는 항상 반전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제 안에 회의론자가 막 소리치고 있어요. 맹점이 뭐야? 함정은 없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큰 위험 요인? 레드 플래그는 뭐가 있을까요? 물론 있죠.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니까요. 가장 큰 강점이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 되기도 해요. 첫 번째 위험 요인은 방금 극찬했던 그 비즈니스 모델의 양날의 검, 바로 시장 변동성이에요. 전력 가격이 오를 때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떨어질 때는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경기가 둔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이유로 전력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폭락하면 컨스텔레이션의 이익도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요. 분기별 실적이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는 의미죠.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꽤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은 뭔가요? 바로 정치적 위험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부 주지사들이 대서양 중부 지역의 기존 전력원에 대해서 가격 상한선을 두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좀 심상치 않아요. 가격 상한선이라면 시장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정부가 정한 특정 가격 이상은 받지 못하게 막는다는 건가요? 맞아요.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컨스텔레이션의 가장 큰 장점인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극대화가 정치적인 결정 하나로 막혀버릴 수 있는 거죠. 와, 규제가 없다는 게 강점이었는데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네요.
네, 예측 불가능한 변수죠. 마지막 세 번째 위험 요인은 뭔가요? 바로 높은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이에요. 쉽게 말해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꽤 비싸다는 거죠. 아, 그렇죠. 항상 나오는 문제죠. 네, 이 회사의 가치를 한번 숫자로 가늠해 볼까요?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약 35배인데 이건 투자자들이 이 회사가 버는 1달러의 이익에 대해서 35달러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35달러라. 엄청난 신뢰와 기대감이 담긴 가격표네요. 그렇죠. 그야말로 완벽함을 가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주식은 작은 호재에는 잘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작은 악재 하나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죠. 이미 미래의 좋은 소식들이 가격에 너무 많이 녹아 있어서 앞으로 더 오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일화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I가 불러온 전력 대란 덕분에 원자력 산업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판에는 미래 기술로 무장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생 스타트업들, 그리고 이미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거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경쟁하고 있고요. 네. 컨스텔레이션은 압도적인 규모와 검증된 수익성, 그리고 AI 시대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죠. 하지만 동시에 시장 상황에 따른 실적 변동성,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주가하는 세 가지 뚜렷한 위험 요인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야의 성장 가능성은 믿지만 한 종목의 변동성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여러 원자력 관련 기업들을 묶어놓은 원자력 에너지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주로 투자 관점에서 이 현상을 분석해 봤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디지털 제국들이 자신들의 미래 성장을 원자력 에너지의 부활에 직접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과연 우리 사회 전체에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요? 단순히 몇몇 기업의 선택을 넘어서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 사회 에너지 기반 시설이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호탄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보는 것으로 오늘 대화를